6.13 지방선거까지 석 달 정확하게 91일 남았군요. 91일. 예. 석 달이 남았는데 지방선거 판세를 들여다보는 시간 최고의 정치 고수 지선인회를 이끌어 주실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자, 더 모어 윤태곤 정치 분석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정말 고수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아이고, 고수. 별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때만 되면은 몸값이 올라요. 근데 몸값이 오르는데 예. 출마라는 취지의 그 몸값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가만 올라요. 한번 해보셔서 네.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정치인은 이제 뭐 말하자면은 쇼잉이 되는 사람. 얼마나 제가 좀 쇼를 잘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두 분처럼 이렇게 아주 세심하고 정밀하게 또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또 하실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큰 꿈은 좀 속안에서 좀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두 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분들 여의도에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방송사가 있군요. KBS. 저 사무실이 여의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알겠습니다. 예. 자, 여당이 네. 원내 일당 사수작전에 들어갔는데 네. 민병두 의원 때문입니까? 아니 그 전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다가 예. 윤명두 의원 사퇴서가 제출이 되면서 더 심각한 상태로 갔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입니다. 121석. 예. 자유한국당이 116석이거든요. 오우야. 그러니까 5석 차이가 나는데 예. 민병두 의원이 사퇴가 되면 예. 4석 차이로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5월 13일 날이 국회의원직 사퇴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 경선에서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 예. 5월 13일까지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25일 날 후보 등록 직전에 원내 일당이 결정이 되는데 예. 기호 1번을 누가 쓸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4석 차이인데 예. 그 자유한국당의 성향이 비슷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네. 그리고 무소속의 이정현 예. 이 두 의원이 존재합니다. 오. 그래서 막상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떻게 정치적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면 2석 차이로 줄을 수도 있죠. 만약에 민병두 의원 의원직 사태가 처리가 된다면 그러면 예. 김경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현역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본선에 뛰어든다면 예. 원내 일당을 사수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1번과 2번이 바뀌는 게 무슨 그런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도 이제 큰 영향이 있죠. 기호 1번 하면은 이게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한나라당, 예. 민주당 2번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집권당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다수당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인식 속에는 집권당, 강한 예. 당.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엔 그걸로 이제 쫙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니까 예, 이게 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지방선거뿐만이 아니에요. 예. 20대 국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갈라지는 법적 시점이 5월 30일입니다. 그 시점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임위원장 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장도 그렇죠. 어느 당이 맞느냐 네. 이게 결정이 그럼 되는 이제 거고. 6월 13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싹쓸이를 한들 예. 기준 시점은 5월 30일일 거예요. 예. 그럼 물론 민주당은 이 6월 13일 이후에 결정하자라고 하겠지만은 이건 예. 법적으로 2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크게 1당 2당 사이에 이제 엇갈리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얹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적을 잘 하셨고요. 예.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지방선거는 수천 명이 도전합니다. 지방 의원들,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네, 지난 시간에 기초단체장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 수천 명이 도전하는데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다 기호 1번을 기준으로 현수막이나 모든 홍보물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다 바꿔야 합니다. 만약 이 당이 되면. 그런 어마어마한 손해죠.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예. 있고요.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 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몇 분 정도 될까요? 이건요. 한국당 먼저 짚어보는 게 빨라요. 한국당. 예. 한국당은 경북지사가 이제 현역 의원 중에 이철우 의원, 김강림 의원 정도 현역 예. 의원 중에요. 이 중에 경합이고 예. 경남지사가 이제 뭐 윤한홍 의원 비롯해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경합이고 네. 나머지는 현역 의원들이 나가라고 할까봐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가봐야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렇죠. 상황이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절대 유리하지 한국당은 않으니까. 맥시멈 2석입니다. 아마 예.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현역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있죠. 예. 충남에 있죠. 충북에 있죠. 한번 따져보죠. 경남에 서울은 있죠. 박영선 의원, 우상호 상호. 의원, 예, 또 경기의 전해철, 인천의
저기 박남춘, 네. 충남의 양승조, 예. 대전의 이상민, 네. 충북의 오재세, 오재세, 경남의 김경수, 뭐 이렇게 부산의 박재호 예. 총 9명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후보는 각각 한 명이 되는 건데 네. 이것도 맥시멈 따지면 한 5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우리가 민주당 같은 그런 거 경우는. 말고 현실적으로 이분이 아무래도 지방선거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판단되는 수는 네, 얼마입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예. 현역 의원 그 사람이 안 나가면 이길 수 없는 지역 그렇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하죠. 예를 예. 들면 경남의 김경수 의원의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선을 할지 전략공천을 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김경수 의원 만나서 네.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아, 예. 그러면 그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또 말씀하신 버거운 거 아니에요? 상대라고 네. 판단해서 그런 네, 얘기했겠죠. 그런 부분 김경수 의원이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충남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박수현 전 비서관이 네.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는데 최근에 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그 자격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예. 만약에 박수현 전 비서관이 낙마하게 될 경우에는 예. 양승조 의원하고 복귀한 아산시장이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예. 아무래도 양승조 의원이 관록이 있기 때문에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이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박남춘 의원이 강세인데 또 예. 이제 김규용 의원이나 홍미영 부평구청장 예. 전 출신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세 분 다 전현직 의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경남 같은 경우는 관용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안 나갔을 때 이기기 쉽지 않을 인물 거다. 경쟁의 근데 차이가 심하니까요. 다른 지역의 경우는 꼭 그 사람이어야 하냐, 꼭 현역이어야 하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한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죠. 출마 자제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참 이 정치라는 게 재밌는 게요. 예. 앞서간 자 뒤로 가고 뒤로 간 자 먼저 되는 거예요. 예. 지난 총선 때 붙어서 와 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뜻을 접고 지난 총선 때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뭐 내각에 갔다든지 어디 갔던 분들은 당을 위해서 부담 없이 내가 나가겠다. 예. 당신 양보하시오 이런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그 민주당에서 그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예. 본인 임기 중에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예. 중간에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예. 자기 경선에서 얻는 점수의 예. 10%를 감산하는 오. 페널티를 주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임기를 좀 채우라 예. 이런 어떤 욕구를 반영해서 당규에 반영한 겁니다. 민주당 절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경수 의원 정도만 내보낼 마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당에서 발표한 거는 2명 내지 3명 정도는 허용하겠다 네. 입장이지만 예. 민병두 의원의 이 사태가 터지면서 예. 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줄어드는 한국당을 양상. 살펴봤을 때 거기는 거의 마이너스 2가 확실해요. 네. 예,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이 한 마이너스 2까지 정도는 뭐 우리가 되겠다. 근데 마이너스 3만 돼도 이거 안 좋다. 마이너스 4는 절대 안 된다. 뭐 예,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석수가 동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률이 되면 네. 빠져나가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동률이면 일당이 자유한국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직전 선거에서 총선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네. 자유한국당이 높거든요. 예. 그럼 일당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혹시 이거 어떨까요? 민주당이 네. 민평당과 정의당 이 3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러면 그거는 걱정이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원내 교섭 단체하고 이 예. 1, 2당 가르는 건 별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꾸리지만은 예. 뭐 국고조금 같은 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예. 원내 운영만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죠. 별 도움이 안 되는군요. 통합이 돼야죠. 합당이 돼야 합당이 하는데. 되면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합당될 가능성은 뭐 제로에 네, 가깝고. 예. 자, 빈병두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사퇴서를 냈어요. 네, 냈습니다. 본인 원래 스타일이 좀 강직한 스타일인데 충격이 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사퇴서를 냈는데 당에서는 좀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만류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당의 한 사람 아닙니까? 당인 중에 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당 소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당에서 권유를 재차하면 이 의원직 사퇴서를 철회하지 않을까. 근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 싶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장이 거부하고 뭐 그래 반려를 하면은 네. 그러면 뭐 의원직 유지하는 겁니까? 근데 이걸 국회의장이 뭐 무작정 반려할 수는 없고요. 예. 이게 물리적으로 3월은 넘길 수가 있어요. 3월이 회기 중이긴 한데 아. 소집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그럼 예. 이제 4월에 또 소집이 되면 그때는 뭔가
어쨌든 이 안건을 처리하긴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 뭐 예. 반란지 술인지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름 후에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네. 것이고 마냥 또 반려하기는 네, 쉽지 않은 국회의장이 상황이다. 쉽게 선택하기는 좀 어렵죠. 예. 자, 결국 이제 민병도 의원이 이 사퇴서를 내게 된 거는 미투 운동의 여파였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의원직을 잃고 낙선하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만난 어떤 분하고 네. 뭐 추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미투가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선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게 또 뭐 한국당이 별로 뭐 그다지 좋을 것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안 좋은 건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 민주당 경선 내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예. 지금 뭐 제일 먼저가 충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 단위로 가면은 이 미투하고 사생활에 추문하고 좀 혼재된 투서라든지 이런 게 횡행하고 있어요. 벌써 예, 평소에도 아주 횡행하는데 예. 지금도 횡행하고 있고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충남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제가 뭐 예. 구체적으로 누구 말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예, 예. 의혹 제기한 쪽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권력형 성폭행 이런 건 상관이 없는 뭐 개인의 사생활의 도덕성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던져버리면은 경선 과정에서 이 당이 이제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야당이 하면은 네. 아니 이건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맞받아칠 수가 있는데 당내에서 그리고 막 혼재돼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안희정 지사 건.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사적인 영역에 있는 거라고 했던 뭐 박수현 전 대변인 건. 그리고 이건 좀 볼 때 이 억울하지 않냐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 민병도 의원 건 같이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에서 단일하게 어떤 룰을 딱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래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 예. 특히 뭐 아까 충남 경선도 그렇지만 서울 경선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후보군이 서울 경선의 경우 6명이 있다가 예. 일단 전현 의원이 출마를 이거와 무관하게 예. 지지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병두 의원이 이런 추문에 연루돼서 불출마를 한 거의 뭐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도 밝혔습니까? 불출마를 아직 명확하게 표명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직을 내놓는 판에. 네,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세 명이 남았고 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복당의 절차를 밟아라. 네. 이제 이것도 추문에 휩싸였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게 복당을 자연스럽게 사면이 되면 되는 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벌어지. 탈당한 사람들이 복당할 때는 이게 심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이 탈당한 적이 없거든요. 탈당한 적은 없고 도리어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그렇죠. 당원 자격도 그 당시에 자동적으로 자격이 금지가 된 건데 예. 사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악재를 막아내려고 사실은 네. 복당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어쨌든 15일 날 결론을 내리겠다. 이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이니까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진위 공방이. 네. 근데 본인은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이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예. 미투도 있지만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리고 MB 구속, 예. 아니 구속은 아니죠, 수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헌 이런 게 터지다 보니까 지방선거 열기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예.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그래서 제가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본질적으로 민주당 우세와 한국당의 이제 열세가 귀갑기니까 하는 거는 현상 고착화에 대한 에너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현상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바뀌려면 판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에 분출할 공간이 안 보여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후반까지 떨어졌을 때도 네. 자유한국당이 뭐 덕을 본다든지 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반사 이익을 누리려면 예. 뭔가 대안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 국민들 실망이 크니까요. 확장력이 없죠. 지금. 네. 예.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투 운동 벌어지면서 민주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일부 있다가 또 이 북미 관계라는 남북 관계 이 문제가 풀리면서 다시 대통령 지지도는 더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이 받아먹지는 못하고 있는 우리 상황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말문이 트이는 효과는 있다. 그래 뭐 쟤들 저렇게 잘못하잖아. 네, 민주당 그동안은 할 잘못했어. 말이 없어. 근데 그 말문이 트인 다음에 그러면 예. 이제 한국당에서 뭔가 계속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그래 이러이러해서 한국당이 그래도 낫지 이번 한번 찍어주자 모아주자라고 하는데 그 공급의 고리가 끊겨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네. 측근들에게 자신에게 제기된 16개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뭐 부정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아니 MB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아니 핫한 뉴스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예, 핫한 뉴스니까 그러지. 아니, 뭐 특별히 개인적인 뭐 아니 저는 감정이 있는 이걸 건 한 번도 아니죠. 본 적도 네. 뭐 주고받은 것도 없어요. 네.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MB가 그동안은 전혀 인정을 안 하다가 네. 일부 정치자금 수수만 인정을 했는데 이건 뭐 더 이상 부정했다가는 뭐 그거는 이게 있을 거예요. 뇌물수수가 아니라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뉘앙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 직접 안 들었지만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이 공소시효의 문제, 예.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이라는 건 대가성이 없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딱 선을 1차 방어선을 거기다 그어 놓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그래도 것 뭐 같아요. 후퇴한 거 아닙니까? 기존 입장에서. 근데 뭐 전혀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MB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서 뭐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 이 MB 재판이 이제 수사가 또 재판이 이어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 이미 좀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반영돼 있는 게 이명박 아닌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이게 예. 막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아니 이쪽 이야기 들어보면 이쪽이 살짝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 들어보면 저쪽이 살짝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이면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질 수가 있는데 예. 이미 뭐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뭐 이게 뭐 신문도 우리가 보면은 보수지 진보지 할 거 없이 예. 쭉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낮은 지지율도 사실 이게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고 했을 때는 이게 정의가 구현됐다는 것도 있지만 뭐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뭐 애처롭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심정이 있었는데 네. 오늘 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뭔가 약간 희비극적인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요. 예. 담담하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 마음속에 지워진 지 오래거든요. MB는. 예.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비견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열혈 지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MB 오늘 저희 수사 받는데 열혈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저는 여파는 따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어쨌든 적폐청산에 대한 욕구가 계속 유지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미투나 그다음에 채용비리 이런 갑질 문화 청산하는 이런 생활 적폐까지 맞물려서 공정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많이 이게 사실 농축돼 있다. 오히려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자방 관련된 건 아직 비리욱이 아직 터지지 않았지 지금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은 세 가지 줄기가 있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필두로 한 대선에 대해 국가 권력이 개입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진도가 못 나간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주로 뚫린 쪽은 개인 비리에 대한 쪽은 확 뚫렸습니다. 예. 검찰 수사 파이프라인이.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뭐 사자방, 뭐 방산 비리에서 아주 큰 규모의 네. 지금도 물론 아주 잘못한 겁니다만 뭐 빵집 2억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뭐 그런 의혹들 제기한 예. 분들도 있었잖아요. 뭐 조단위 뭐 몇천억 이런 거는 근데 제 생각 이게 새로 아예 수사를 처음부터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포지션 이게 또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당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저 그런 와중에 이거 뭐 홍준표 대표는 그분 이미 탈당했다. 예. 그분 이미 탈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 아니 사람들은 다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 MB 수사가 더 가열차게 이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뭐 비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그 실망감이 자유한국당에게 그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진 않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나 영남권 등 그 텃밭에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시키겠죠. 왜냐하면 집도끼를 확실히 결속시키기 위한 영남에서는 수단으로 될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거를 너무 내놓고 하면 예.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지만 구전에서 수도권에서는 그런 얘기 수도권에는 못하죠. 못하지만 영남에서는 구전에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까 홍 대표 이야기 보니까 프레이밍을 이미 정했더라고요. 예. 개인 비리로. 개인 비리. 된 거지. 이거는 예. 뭐 권력형 뭐 예. 이런 거가 아니다라고 하던데 저도 이제 BBK 막아줬다는 말을 뭐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죠. 예. 예. 그 박 대표님 말씀에 저도 박 부대표님 말씀에 이제 저도 동의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계속 이게 문제예요. 자, 이 당이 의석수가 한 30석 정도 되고 네. 경북 정도, 대구 정도, 뭐 네. 조금 더 경남까지 생각한다면은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예. 정치 보복이다. 근데 이 당은 등치가 116석이고 홍 대표 말대로라면 6개를 지켜야 되는 당이란 거죠. 그럼 네. 이게 현실이 처해 있는 것과 눈이 바라보는 것과 내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예.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핀트를 맞춰야 될지 계속 이 내부에 있는 분들도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예. 이후에 추이를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반이면은 MB 구성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 네. 예, 그때 가서 또 향후의 여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후회합니다. 만약 이 당이 되면 그런 어마어마한 손해죠. 현실적인 문제도 예. 있고요.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 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몇 분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한국당 먼저 짚어보는 게 빨라요. 한국당 예. 한국당은 경북지사가 이제 현역 의원 중에 이철우 의원, 김강림 의원 정도 현역 예. 의원 중에요. 이 중에 경합이고 예. 경남지사가 이제 뭐 윤한홍 의원 비롯해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경합이고 네. 나머지는 현역 의원들이 나가라고 할까봐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가봐야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렇죠. 상황이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절대 유리하지 한국당은 않으니까. 맥시멈 2석입니다. 아마 예.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현역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있죠. 예. 충남에 있죠. 충북에 있죠. 뭐 따져보죠. 경남에 서울은 있죠. 박영선 의원, 우상호 상호. 의원, 예, 또 경기의 전해철, 인천의 박남춘, 네. 충남의 양승조, 예. 대전의 이상민, 네. 충북의 충북의 오재세, 오재세. 경남의 김경수, 뭐 이렇게 부산의 박재호 예. 총 9명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후보는 각각 한 명이 되는 건데 네. 이것도 맥시멈 따지면 한 5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우리가 민주당 같은 그런 거 경우는. 말고 현실적으로 이분이 아무래도 지방선거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판단되는 수는 얼마입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예. 현역 의원 그 사람이 안 나가면 이길 수 없는 지역 그렇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하죠. 예를 예. 들면 경남의 김경수 의원의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선을 할지 전략공천을 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김경수 의원 만나서 네.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예. 그러면 그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또 말씀하신 버거운 거 아니에요? 상대라고 네. 판단해서 그런 네, 얘기했겠죠. 그런 부분 김경수 의원이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충남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박수현 전 비서관이 네. 상당히 지지율 그래서 5월 25일 날 후보 등록 직전에 원내 일당이 결정이 되는데 예. 기호 1번을 누가 쓸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4석 차인데 예. 그 자유한국당의 성향이 비슷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네. 그리고 무소속의 이정현 예. 이 두 의원이 존재합니다. 오. 그래서 막상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떻게 정치적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면 2석 차이로 줄을 수도 있죠. 만약에 민병두 의원직 사태가 처리가 된다면 그러면 예. 김경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현역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본선에 뛰어든다면 예. 원내 일당을 사수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1번과 2번이 바뀌는 게 무슨 그런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도 이제 큰 영향이 있죠. 기호 1번 하면은 이게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한나라당, 예. 뭐 민주당 2번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집권당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다수당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인식 속에는 집권당, 강한 예. 당.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엔 그걸로 이제 쫙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니까 예, 이게 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지방선거뿐만이 아니에요. 예. 20대 국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갈라지는 법적 시점이 5월 30일입니다. 그 시점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임위원장 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장도 그렇죠. 어느 당이 맞느냐 네. 이게 결정이 그럼 되는 이제 거고. 6월 13일 날 자 재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싹쓸이를 한들 예.
기준 시점은 5월 30일일 거예요. 예. 그럼 물론 민주당은 이 6월 13일 이후에 결정하자라고 하겠지만은 이건 예. 법적으로 2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크게 1당 2당 사이에 이제 엇갈리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얹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적을 잘 하셨고요. 예.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지방선거는 수천 명이 도전합니다. 지방 의원들,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네, 지난 시간에 기초단체장,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 수천 명이 도전하는데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다 기호 1번을 기준으로 현수막이나 모든 홍보물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다 받고 높았는데 최근에 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그 자격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예. 만약에 박수현 전 비서관이 낙마하게 될 경우에는 예. 양승조 의원하고 복귀한 아산시장이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예. 아무래도 양승조 의원이 관록이 있기 때문에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이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박남춘 의원이 강세인데 또 예. 이제 김규용 의원이나 홍미영 부평구청장 예. 전 출신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세 분 다 전현직 의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경남 같은 경우는 관용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안 나갔을 때 이기기 쉽지 않을 인물 거다. 경쟁의 근데 차이가 심하니까요. 다른 지역의 경우는 꼭 그 사람이어야 하냐, 꼭 현역이어야 하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한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죠. 출마 자제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참 이 정치라는 게 재밌는 게요. 예. 앞서 간자 뒤로 가고 뒤로 간자 먼저 되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 붙어서 와 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뜻을 접고 지난 총선 때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뭐 내각에 갔다든지 어디 갔던 분들은 당을 위해서 부담 없이 내가 나가겠다. 예. 당신 양보하시오 이런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그 민주당에서 그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예. 본인 임기 중에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예. 중간에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예. 자기 경선에서 얻는 점수의 예. 10%를 감산하는 오. 이 페널티를 주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임기를 좀 채우라 예. 이런 어떤 욕구를 반영해서 당규에 반영한 겁니다. 민주당 절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경수 의원 정도만 내보낼 마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당에서 발표한 거는 2명 내지 3명 정도는 허용하겠다 네. 입장이지만 예. 민병두 의원의 이 사태가 터지면서 예. 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줄어드는 한국당을 양상. 살펴봤을 때 거기는 거의 마이너스 2가 확실해요. 예. 6.13 지방선거까지 석 달 정확하게 91일 남았군요. 91일. 예. 석 달이 남았는데 지방선거 판세를 들여다보는 시간 최고의 정치 고수 지선이네를 이끌어 주실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자, 더 모어 윤태곤 정치 분석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정말 고수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아이고, 고수. 별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때만 되면은 몸값이 올라요. 근데 몸값이 오르는데 예. 출마라는 취지의 그 몸값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가만 올라요. 한번 해보셔서 네.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정치인은 이제 뭐 말하자면은 쇼잉이 되는 사람. 얼마나 제가 좀 쇼를 잘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두 분처럼 이렇게 아주 세심하고 정밀하게 또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또 하실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큰 꿈은 좀 속안에서 좀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두 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분들 여의도에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방송사가 있군요. KBS. 저 사무실이 여의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여당이 네. 원내 일당 사수작전에 들어갔는데 네. 민병두 의원 때문입니까? 아니 그 전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다가 예. 민병두 의원 사퇴서가 제출이 되면서 더 심각한 상태로 갔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입니다. 121석. 예. 자유한국당이 116석이거든요. 오우야. 그러니까 5석 차이가 나는데 예. 민병두 의원이 사퇴가 되면 예. 4석 차이로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5월 13일 날이 국회의원직 사퇴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 경선에서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 예. 5월 13일까지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이 한 마이너스 2까지 정도는 뭐 우리가 되겠다. 근데 마이너스 3만 돼도 이거 안 좋다. 마이너스 4는 절대 안 된다. 뭐 예,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석수가 동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률이 되면 예. 빠져나가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동률이면 일당이
자유한국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직전 선거에서 총선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네. 자유한국당이 높거든요. 예. 그럼 일당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혹시 이거 어떨까요? 민주당이 네. 민평당과 정의당 이 3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러면 그거는 걱정이 좀-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원내 교섭 단체하고 이 예. 1, 2당 가르는 건 별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꾸리지만은 예. 뭐 국고 오조금 같은 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예. 원내 운영만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죠. 별 도움이 안 되는군요. 통합이 돼야죠. 합당이 아, 돼야 합당이 하는데 되면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합당될 가능성은 뭐 제로에 예, 가깝고. 예. 자, 빈병두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사퇴서를 냈어요. 네, 냈습니다. 본인 원래 스타일이 좀 강직한 스타일인데 충격이 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사퇴서를 냈는데 당에서는 좀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만류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당의 한 사람 아닙니까? 당인 중에 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당 소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당에서 권유를 재차하면 이 의원직 사퇴서를 철회하지 않을까. 근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 싶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장이 거부하고 뭐 그래 반려를 하면은 네. 그러면 뭐 의원직 유지하는 겁니까? 근데 이걸 국회의장이 뭐 무작정 반려할 수는 없고요. 예. 이게 물리적으로 3월은 넘길 수가 있어요. 3월이 회기 중이긴 한데 아. 소집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그럼 예. 이제 4월에 또 소집이 되면 그때는 뭔가 어쨌든 이 안건이 처리하긴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 예, 뭐 예. 반려인지 술인지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는